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로지사의 이정엽 변호사입니다. 어제 급하게 이제 파산, 시더스 그룹 파산 사건과 형사 사건을 같이 지금 피해자 구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슈드스템 코리아 영농조합법인과 이상은 회장에 대한 파산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특경 사기로 고소한 사건이 지금 진행 중인데, 휴스텐 코리아 영농조합법인의 이제 파산 선고 전 단계로 이제 예납 명령이 좀 많은 금액이 내려와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겠다 생각해서 저희 수임자분들에게 급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제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채권자가 하는 파산 신청의 경우에는 그게 파산 원인이 있으면 채무자가 부담하는 게 맞겠죠. 마치 경매를 채권자가 신청했을 때 경매 신청 비용은 그 매각대금에서 가장 먼저 회수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본인들의 개개인이 어떤 채권 회수를 하기가 너무 어려운 특별한 사정,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같이 수많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어떤 금융사기라든지 다단계 사기 경우에 이제 파산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 경우에 있어서 예납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임자분들 중에 이제 아니 미리 예상한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많이 나와서 또 돈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는 참 저희도 안타깝기도 하고 저희 수임자분들에게도 서운하기도 한 게, 원래 당초에 저희가 아주 작은 금액으로 11만 원이라는 돈으로 시작을 하고 그중에 일부에 대해서 110만 원을 한 이유는, 이게 지금 회생법원의 파산 절차가 진행돼야 되면 이제 반드시 필요한데, 과연 이 정도 사이즈의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의 경우에 어느 정도 연합금을 줄지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어제 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파산 기각이 될 수도 있다고, 돈 돌려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소송의 경우에 소송을 위한 비용 인지대라든지 이런 게 다 개별적으로 납부가 되는데, 위임 계약을 하고 나서 그런 비용 청구가 안 된다고 해서 수임료를 돌려달라거나 그런 건 사실은 일반적인 상황이 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간단하게 좀 추가 설명드리려면, 이제 회생법원에 이제 이게 실무 준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보일지 모르 안 보이실 것 같은데, 그 법인 파산의 경우에 예납금 납부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실무 준칙에 이제 판사님들이 이제 실무를 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예납금 기준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납금은 이제 미확정인 구상채무 등의 이제 중복한 보증채권 이런 걸 뺀다는 거죠. 부채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정하는데, 파산 재단의 규모나 파산 절차 예상 소요 기간, 재단, 피해 금액의 난이도, 채권자 수를 고려해서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폐지하는 그런 동시 폐지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불필요한데, 1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2천만 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제 부채 규모가 100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이 실무규칙에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 이렇게 저희가 그래서 이제 100억 원 이상이 되니까 이제 한 3천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해서 그동안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근데 예상보다 이제 저희가 많은 분들이 이제 소위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의 경우가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예납금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수임을 하도록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선고가 되면은 파산관제인이 이제 그 피해자분들, 채권자들을 대리해서
이 채권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두 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채권 회수를 하고 그 회수된 채권에서 이 채권자들의 파산 신청 비용을 우선적으로 반환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희가 하는 뭐 추가적인 수임을 받는 게 뭐 이상한 것이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뭐 일부의 사람들이 파산 기각이 되기를 이제 바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제 뭐 좀 예납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를 가지고 뭐 파산 기각이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비용이 없으면 뭐 당연히 기각이 되겠죠. 그런데 뭐 비용 마련이야 뭐 어떻게든 좀 저는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파산 절차는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파산 절차와 관련돼 가지고 그러면 어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앞으로는 어떻게 그 진행이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스템 코리아 영농조합법인 뭐 지금 저희가 이제 예납금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예납금에 대해서는 지금 5일 이내에 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연장을 하던가 그렇게 법원에 신청을 해서 최대한 이 파산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피해 구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피해 구제 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과연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또 알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파산 신고가 되면 아마 이제 파산관제인이 선임돼서 그 재산을 조사하기 시작할 것이고 파산 원인을 조사할 것인데 휴스턴 코리아 영농조합법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피해자들이 돈을 넣은 그 법인의 돈들은 대부분 지금 관계회사와 그 FSD라고 하는 이제 뭐 이상원 회장이 대부분 90%의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에 일단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회사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고 그 채권을 실행하는 게 지금 파산관제인의 어떤 주요한 목적이고요. 그래서 FSD나 관계 회사들에 대해서도 파산관제인이 스스로 다시 파산 신청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비용이 좀 드는데 그게 지금 2천만 원 정도로는 일반 사건과 같은 경우에 이제 감당하기가 어렵고 그 보조인을 사용해서 그리고 신청 비용을 이제 추가로 사용해야 되고 또 파산이 선고되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중요한 채권자들에게 송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지금 좀 많은 금액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지금 휴대폰의 영웅적 법인과 관련돼서는 앞으로 파산 절차를 통해서만 이제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든 중간에 추가적인 예납이 필요한다고 하더라도 선고 자체를 예납이 안 됐다는 이유로 미룰 수는 없다고 보고요. 어, 뭐, 이제 파산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사정까지 있으면 파산 폐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그렇게 된다면 이제 피해 구제도 사실 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부분이 있어서, 뭐, 충분히 이제 비용을 마련하고 진행되는 게 맞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다수의 피해자들이 이제 빠르게 이 예납금을 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좀 회생법원으로서는 좀 부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파산관제인이 선임되면 뭐 누차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1회 파산 그 채권자 집회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고 지금 그 돈이 어디에 가서 잠겨 있는지에 대해서 파산관제인이 이제 채권자 대리인들과 협의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파산 절차가 실질적으로 진행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이까지 이제 1회 채권자 집회까지 된다고 하면 아마 저희한테 수임한 피해자분들이 과연 돈이 어디 들어가 있고 지금 어떻게 돼 있고 신탁되다고 하는 이 돈은 어떻게 찾아올 수 있는지
이제 법률적으로 그 법원에, 서울회생법원에서 설명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뭐 저희를 뭐 비난하시는 분도 있고 기각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빠르게 진행했으면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선고가 되면 그때 가서 뭐 파산 신고를 자기 스스로 하겠다는 분들도 있고 다양할 것 같습니다. 근데 파산 신고, 채권자 신고를 한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고요. 파산 관계인의 그 이게 채권이 맞다라든지 하는 그 검토를 거쳐야 되고, 다른 채권자들도 마찬가지로 검토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원 회장과 지금 같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거액의 채권, 수당 채권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채권에 대해서는 이제 부인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보기에, 채권자 대리인이 보기에도 저 채권은 아무 뭐 별다른 자료가 없는데 그냥 신고만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부인해서 그 채권을 인정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쪼록 채권 신고하고 채권 배당을 모두 쭉 본인 스스로 진행하기에는 사실은 쉽지 않고요. 저희가 제시한 금액이 뭐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좀 저희에게 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더스 그룹 관련 피해자분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사실 이 돈도 뭐 없어서 뭐 개인회생, 개인 파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저희한테 연락 오시는 분 많고요. 시더스 그룹 관련돼서 개인회생 절차를 하는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사정이라는 건 아는데 파산 절차를 통해서만이 그 피해액을 뭐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고 이제 개인의 은닉한 자산이나 이런 것들도 모두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시더스 그룹 시스템 코리아 영농조합 법인에 대한 이제 파산 절차 관련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상훈 회장에 대한 개인 파산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인 채무와 별도로 이상훈 회장이 어떤 책임을 지느냐는 이제 형사 판결이 곧 확정되어야 불법행위 채권이 확정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방판법의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불법행위 채권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더 직접적인 채권은 이제 사기로 인한 편취 금액이 정해지는 경우이겠죠. 특경 사기와 관련된 재판은 아직 1심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지켜보겠다는 게 서울회생법원의 입장인 것 같고요. 중간에 진행을 하면서 시스템 코리아 영농조합법인과 다른 관계회사들의 입금된 돈들이 회장이나 다른 사람들 개인적으로 너무 많은 돈이 흘러갔고 그것이 법률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회장이나 그 관련자들에 대한 개인 파산 절차도 바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곧 크게 설명회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설명회 때 와주시면 저희가 대면에서 법무법인 로집사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